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고금리 더는 못 버텨 100만 명 장사 접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폐업자 수가 역대 최다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뭘까요?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2019년 92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점점 줄었죠. 가다가 2022년에 86만 7천 명으로 최대 이 최저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 그랬는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훌쩍 뛰었죠. 86만 7천에서 98만 6천 명, 거의 100만 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느냐? 요걸 좀 보겠습니다. 2022년 후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가게가 급격히 늘어난 걸로 보인다. 게다가 이자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던 이들마저 폐업의 기로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소비 부진의 비용 증가 겹쳐서 문 닫는 1인 가게도 속출한다라는 거예요.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장님들의 수도 같이 줄었다라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다 다 직원들 내보내고 나 혼자 버티다가 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생각보다 불황의 깊이가 좀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한동훈 등장에 배신자, 의자 집어들고 몸싸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천안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장의 얘기입니다. 어제 이 합동연설에 난장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야유도 있었고요. 이런 의자를 집어들고 막 몸싸움을 하는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근데 이런 상황, 이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총 대신 의자, 미국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의자가 등장을 했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지금 내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 대신 의자일 뿐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팔명각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 있죠.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총선 참패하고 반성하면서 재집권 노리는 집권당 맞습니까? 라는 얘기가 팔명각에 실렸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총 대신 의자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새로 쓴 트럼프 수락연설문. 네거티브 대신 통합 외친다. 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가 좀 넘은 시각에 공화당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지명을 했다라는 거 사실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 거죠. 예견됐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수락연설을 미리 써놨었다고 해요. 근데 이 미리 써놓은 수락연설 새로 썼다는 겁니다. 새로 썼다. 어떻게? 네거티브를 빼고 통합을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는 거죠.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경찰, 시청역 돌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어제 이 조지호 서울청장이 기자들과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청역 돌진 사고 이거 급발진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좀 빨리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이 조사 결과 이 사실상 크게 뭐 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사가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 운전자는 계속 급발진이에요. 나는 계속 브레이크를 꾹꾹 눌렀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좀 얘기가 달라요. 다르지만 켜진 브레이크 등은 난반사, 결함일 가능성이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국과수 조사 결과로 거의 명확하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마지막 운전자 조사가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운전자 진술이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할지 본인 과실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끝내 복귀 안 한 전공의 만명 사직
불가피.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전 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빅5 병원 D-데이 복귀 한 자릿수다. 거의 복귀한 사람이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복귀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직 대상이 10,000명에 달한다라는 거죠. 10,000명이 사직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량 사직에 따른 그럼 도미노 여파를 어떻게 잘 수습을 하느냐가 이번 의정 갈등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관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 잘생긴 이 청년, 네, 누구냐? BTS 진이죠. 네, 군복무 잘 끝내고 와서 팬미팅 한다라는 소식은 들렸는데, 여기 어디야? 이거 뭐 미사일 든 거야? 아닙니다. 지금 파리에 있어요. 파리에서 성화 봉송을 하는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BTS 진의 모습입니다. 영상도 좀 같이 보고 올까요?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로 본 건 진의 얼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파리 올림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파리 올림픽 저희가 앞에서 일면 소개하면서 계속 여기도 갈등, 저기도 충돌 막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장인 거죠. 이런 충돌, 갈등을 다 넘어서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좀 전해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쓴 연설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저희 기사 보기도 요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한 4시 20분이 조금 좀 지난 그 시각에 미국 공화당에서 공식 이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명했습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 대선 도전인 건데 지명되기 거의 직전에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낙점을 했느냐. 39살, 상당히 젊어요. 39살 강경 보수 성향의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가 확정이 된 거죠. 트럼프, 벤스 조합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식 대선 후보 지명을 받으면 수락연설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수락연설문 다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써놨다는 겁니다. 저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미리 준비한 수락연설문을 다음 기사 보시죠. 달라진 트럼프, 터프한 전당대회 연설문 버리고 다시 썼다. 다시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썼느냐. 네, 여기를 좀 볼까요? 직접 지금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좀 같이 담았습니다. 그는 매우 터프한 연설을 준비해놨다. 부패하고 끔찍한 행정부에 대한 것으로 진짜 좋았다면서 그러나 그건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이 될 것이라며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원고를 버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다시 작성했다는 뜻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합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해서 캠프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독한 말 버리고 그 자리에 통합으로 꽉꽉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에 캠프 직원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신현영 의원님.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우리 후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격 사건이 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제2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네. 구사일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더 넓어지고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극우, 보수의 지지층은 공고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난다면 대선에서 승리의 가도는 더 높아질 거라는 아마 정치적 판단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달라진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바로 이어서 가보죠. 대세론 탄 트럼프, 당내 통합 행보, 정적 헤일리 연설자 동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수락 연설문에도 통합을 꽉꽉 채워 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당내 통합 행보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사실상 우리가 맨날 트럼프가 너무 압도적인 우위였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중간에 경선을 포기한 니키 헤일리도 있었죠. 니키 헤일리는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독서를 좀 내뱉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정적, 니키 헤일리까지도 연설자로 동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니키 헤일리가 사실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른바 테러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연설은커녕 초청도 못 받았었는데 갑자기 연설자로 초청이 됐다라고 해요. 이번 초청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만큼 이제 트럼프 지금 후보 같은 경우 총격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그 미국 내 지지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해서 여유가 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당 내외 어떤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이제 마치 이제 국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니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는 유엔 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해서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니키 헤일리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트럼프와 좀 많이 좀 대립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계 출신의 이제 이민자였던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한 지금 반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또 트럼프가 지금 많은 사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니키 헤일리가 경선 때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트럼프가 평소에는 니키 헤일리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좀 싫어했는데 이제는 좀 당내외 통합 차원에서 니키 헤일리를 좀 초청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벤슨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젊고 특히 또 백인 가난한 노동자를 좀 대변하는 에팔레치안 어떤 그런 어떤 그 노동자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젊은 층을 좀 통합하는 전반적인 미국을 좀 통합하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당내외에 많이 지금 현재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부통령 후보로 또 벤스 상원이 젊은 사람을 또 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령적으로도 연령대도 좀 통합이 되는 거고 정적도 포용하는 이런 통합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메시지는 통합이에요. 근데 또 부통령 후보는 강경 보수를 또 택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가 방점인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과 함께하는 사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리 낙점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온건파를 대변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척을 지고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지명되어 있는 부통령 후보가 함께하는 것이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뭐 니키 헤일리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연설문을 조금 더 온건하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보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사실 니키 헤일리가 경선을 마지막에 포기를 하면서도 끝끝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경선을 포기하고 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를 뽑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던 니키 헤일리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총격 사건이 단순히 뭐 대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볼까요? 정치권 말고 세계 경제도 들썩이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피격 뒤 미 국채 금리가 뛰었다. 커지는 트럼플레이션 우려. 트럼플레이션,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로는 약간 확정적으로 되긴 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걸로 간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이민자 정책 이 포함해서 뭐 지금 이 관세 확대, 이 확장 재정 등등등 굉장히 좀 많은 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측면으로 해서 안전자산, 국채 금리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영주 대표님 네. 여기 보면 비트코인도 또 폭등을 했어요. 안전자산과 비트코인은 또 이게 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왜 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시에 이제 집권을 할 당시에 네. 트럼프노믹스 자체가 말씀한 대로 감세 관세를 인상하고 확장 정책을 쓰는 등 조금 그 좀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자체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당시에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오를 만한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이 안타까운 장면이긴 했지만 피격 사건. 네.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대세론이 굳혀졌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의 흐름을 그렇죠. 보면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는 데를 알 수 있는 가늠자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트럼프가 이 메시지도 말하자면 원래 이분이 좀 공격적이고 터프가이라고 좋은 말로 터프가이지 변칙적인 스트롱맨. 스타일이잖아요. 네. 스트롱맨인데 이게 이제 통합으로 갔다는 건 통상 우리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기는 사람은 통합 메시지를 쓰거든요. 이게 대세를 굳혔다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네. 전략이 바뀐 것이지 트럼프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경제 정책이나 이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다만 본인의 우위를 굳혔다는 판단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기존에 추구하고자 했었던 이런 경제 정책들도 그대로 갖고 갈 것 같다. 비트코인도 사실상 바이든에 비하면 트럼프가 친 비트코인 정책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관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경제라는 이 돛담배도 아니고요. 나무배를 한타고 윤 대통령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느냐? 거대한 트럼프 리스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트럼프를 겪어봤죠. 근데 주한미군 주둔 이 비용을 뭐 다 대야 되느니 우리가 왜 대야 되느니 한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걸 비롯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확장 재정에 더해서 감세 정책 등등등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홍석준 의원님, 네. 우린 지금 이 나무배 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특유의 그 보호무역에 근거를 해서 세법 정책에서는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낮추고 수익 관세를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관세를 더 높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6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좀 수출은 감소될 그런 어떤 좀 우려가 좀 있고 특히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주한미군 어떤 주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했던 한미 핵 공유에서 더 나가서 3대 핵 자산, 즉 토마호크 같은 이런 핵 미사일 그리고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핵
잠수함의 사실상의 상시 한반도 주둔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사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설사 바뀌더라도 미국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출의 어떤 위험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를 비롯해서 SK라든지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수출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전 세계, 특히 중국과의 대척점에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유연하면서도 아주 협력 어떤 그런 모델을 빨리 서두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 조약이나 약속을 확보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알고 대비를 하면 모르고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